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연중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소위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꼬여있는 증시 환경에서 조금의 악재가 나타나면 그걸로 인해서 하락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증시 주변 환경은 나쁜 점이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락했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왜 이렇게 하락했는가 그 과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어요. 새벽에 2% 이상씩 상승 마감했거든요. 전체. 미국 시장에도 뭐 특별한 호재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소폭 하락하면서 밀리고 1% 정도 하락하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2.7%,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 하락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하나씩 보죠. 나스닥 선물이 소폭 하락한다고 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밖에 없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연중 최저치, 주초에 있었던 이 저점을 또 이탈하는 흐름인데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기존에 얘기했었던, 그리고 다들 아는 긴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 부담, 그로 인해서 환율이 고점을 또 돌파를 했거든요. 요거 하나거든요. 주변 증시 대비해서 워낙 약한 흐름, 우리나라에서 요거는 뭐 꼬여있는 수급이다, 그리고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온다, 이러한 부분으로 해석도 가능은 한데요. 여기에 맞물려서 기다리는 호재도 분명히 있는데 하락하는 거는 좀 이유를 갖다 대기가 모호하죠. 어떤 것이 있느냐? 유가,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요, 유가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20불, 122불에서 110불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요. 곡물 가격도 여기 보시면 고점에서 이제 밀리는 흐름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호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문제니까. 그리고 금리도 그렇습니다. 미국 금리 간밤에는 좀 올라갔는데요. 여기 고점에서는 밀린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또 미국 정부에서 대중국 보복관세 이거 인하, 이거 얘기 지난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거 된다면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은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자, 이거 대기하고 있는 호재가 있는데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는 좀 의아합니다. 더군다나 과거 2020년 바로 이 부분이죠. 팬데믹 상황이요. 팬데믹 상황. 코스닥 차트고요. 코스피 차트로 보면은 이때 저점 1440포인트 깨는 이 흐름, 이때의 펀더멘탈 PBR이나 이런 거 계산했었을 때 이때보다 지금 저평가 상태에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하락 흐름, 제가 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은 물론 최근 일주일 넘게 하락에 의해서 뭐 모든 종목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무너졌죠. 그리고 손실이 가중되는 흐름이 지난주 초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기존 밸류에이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대기하고 있는 호재도 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이라도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 가장 주식 투자하면서요, 가장 큰 호재는요, 낙폭 과대예요. 싸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장은 오히려 소위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존버, 예, 버티는 겁니다. 지금은 매도는 여기에서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라는 정도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별로 잠깐 보면은요, 삼성전자 오늘 또 신저가를 깹니다. 아침에는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신저가, 그리고 하이닉스도 깼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한번 반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미끄러지는 상황인데 전저점을 깬 상황이죠. 전반적인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무너지면서 지수 하락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중소형주가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하지만 단기 매물은 이미 소화 과정에 진입해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요건이에요. 그리고 수급 동향 잠깐 볼게요.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 3,200억 매도합니다. 개인이 다 매수를 했죠. 기관도 매도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매도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하락폭은 훨씬 커진 거죠. 코스닥은 오히려 매수도 중간중간 있어요. 근데 하락폭은 더 커졌어요. 선물은요, 매도 일관에서 매수해서 일부 환매수하다가 오늘도 장중 매도가 꽤 나오다가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이 콜옵션 매수, 풋옵션 오늘 매도가 83억 나왔습니다. 매도가, 콜옵션 매수가 48억 들어왔고요. 계속이죠. 이거 다 깡통입니다, 지금. 거의. 앞에 들어왔던 110억도요. 거의 깡통입니다. 왜 반토막 나고. 과연 이 거래소, 코스닥을 매매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 예, 어쩔 수 없죠. 환율에 따른 움직임이, 그리고 본국에 송환해야 되는 자금이 필요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선물 옵션을 만지는 주체들은 헤지 펀드 좀 달라요. 그런데 걔네들이 이거를 다 손실, 특히 풋옵션의 매도는 다 갚아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보면은요, 지난 만기일 이후 매도예요. 그러면 이거 갚아줘야 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요 부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장 외국인도 옵션 매매하는 애들은요, 요번 주 초, 그리고 지난주부터도요, 과연 저점 어딜까? 여기 저점 지킨 거 아닌가? 또다시 떨어지니까 여기 저점 지킨 거 아닌가? 오늘도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 포지션으로 잡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버티는 게 맞겠죠. 즉 올라간다면 여기서는 V자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떨어졌으면 매물 공백으로 인해서요, V자 반등이 들어옵니다. 들어올릴 거면. 과거 모든 이러한 시점에서의 급락 포인트, 팬데믹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그런 점 생각을 하시고 지금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심적으로 많이 어려우실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버티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종목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얘가 주도주구나. 그렇다면 그쪽으로 과감하게 한 종목을 처리해서 그쪽으로 더 소위 엎어 써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그쪽으로 높여서 빨리 올라갈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미 답은 나온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타이밍만 봐야 되는 것이죠. 앞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하락세입니다. 상승 종목 수가 거의 없이 대형주도 2, 3%, 3%, 4%, 중형주가 5%, 7%씩 빠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특징주는 오늘 과감히 떼어버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누리호 발사 성공했죠. 그런데
그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합니다. 물론 시장 전반적으로 급락을 했는데 성공했다고 하는데 급락이 나온다라는 거. 요거는 공부 겸사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P 위성 그걸로 인해서 급반등을 줬거든요. 발사를 성공을 하니까 오히려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마찬가지 맥락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 오늘 하락했는데요. 즉 기다리던 호재가 노출이 되면 그것을 기회로 여태까지 기다리던 매도세가 출현을 하면서 루머, 이슈에 사서 뉴스 확정되는 때 매도하라라는 거, 그것을 확실히 한번 더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어려운 장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좀 견디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쫄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드네요. 좀 더 힘내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좋은 글이 올라오기 힘들겠지만은요. 다들 힘드실 거예요.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